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샘플에 대한 추가 분석을 우리나라와 공동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 내에 보고서를 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기시다 일본 총리는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방류 계획을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을 맡아달라는 정부의 공탁 신청에 대해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에서도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배상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다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중국을 방문해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와 국제경제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지난달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후 처음 이뤄지는 장관급 인사의 중국 행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할지 관리 국면으로 갈지 주목됩니다. 경찰이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기들을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200건 정도 접수됐던 사례가 하루 만에 배로 늘어 4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같은지 확인하면서 조사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나면서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아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기 남부 등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원전 오염수의 마지막 방류 시점까지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과 올해 하반기 보고서 제작을 목표로 오염수 샘플에 대한 추가 분석을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고정수 기자입니다.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종합보고서를 전달한 이튿날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를 찾았습니다. 현지 어민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설명회에선 후쿠시마 원전에 사무소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오염수 최후의 한 방울이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IAEA가 후쿠시마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 시설을 시찰한 후 기자회견에서도 향후 문제가 있다면 밝히겠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work between the operator here, the government, and the IAEA is unhindered, continues in a way that has no difficulties. IAEA는 아울러 지난해 10월 추가로 수집한 오염수 샘플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이 3차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방사성 핵종 검출 연구로 분석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 안에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일본은 방류 시점을 8월로 잡고 주변국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다음 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서영수 기자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 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거센 반대 여론을 고려해 곧장 방류에 나서는 대신 우선 설득 작업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IAEA の包括報告書を踏まえて、引き続き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国の内外に対して高い透明性を持って丁寧に説明を行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해를 구하기 위해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과 감시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직접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양국 정상은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일본 하야시 외무상도 다음 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중 외교장관과 개별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방류에 찬성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2년째 자체 검토 중인 보고서도 곧 공개할 예정인데 발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구체적 입장과 대응 방안은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설명 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여야는 모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이미 답을 정해놓고 반대한다며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다며 철야 농성까지 예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공세를 대선 불복으로 규정했습니다.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 바로 그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권 퇴진, 총선 정략이라고 하는 목적이 이어 오염수 안전성을 강조한 교수를 돌팔이라 칭한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며 공세 차단에 나섰습니다.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없다는 정부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여론 잡기에도 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방류 저지 총력전도 예고했습니다. 강력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항의 방위를 추진하는 한편 야당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입니까?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IAEA 보고서는 일본의 면죄부일 뿐이라며 국회 청문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방류 방지를 위한 야권연대를 강화하고 철야 농성까지 예고하고 나서면서 당분간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대해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죠.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피공탁자인 유족의 반대 의사가 명백한 만큼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광주지법의 결정에 정부가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이의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는 담당 공탁관의 판단하에 관련 기록을 담당 재판부에 송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탁 신청을 수리할지는 광주지법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에서도 불수리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고 박혜옥 할머니와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수원지법에 공탁 신청을 냈는데 모두 불수리 결정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 점이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거부의 뜻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앞서 정부는 법원의 불수리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 신청 절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정부가 배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다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제3자인 재단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지를 두고 향후 법정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최근 이권 카르텔 혁파에 나선 대통령실은 30조 원의 연구개발, R&D 예산을 갈라먹게 하는 관행도 기득권의 부당이득이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인 과학자들 앞에서 이 돈으로 세계 최고의 젊은 과학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순방 중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재미 한인 과학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한인 과학자를 국내로 초청해 학술 대회를 열겠다고 말했고 어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인 과학기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첫 걸음을 떼게 돼서 저도 매우 기쁩니다. 특히 연구개발, R&D 예산이 30조 원이라고 언급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젊은 과학자에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대통령실도 기득권 세력의 부당이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R&D 예산을 연구소나 대학들이 골고루 받는 그동안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석 달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되질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이 국회가 통과돼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서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298건으로 그중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의 비율은 44%입니다. MBN 뉴스 홍전입니다. 귀국하자마자 적극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는 노무현,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조율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찾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배하며 눈가를 훔칩니다. 방명록엔 대한민국이 원칙과 상식의 세상으로 다시 서도록 못난 후대들을 깨우쳐 주십시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귀국 이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평산마을도 찾았습니다. 지난달 24일 귀국 이후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예상보다 빨리 정치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관심이 쏠린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아요. 인사 마친 뒤의 일정으로서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일각에선 이 대표와의 만남이 급할 것은 없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시기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권노갑 김대중 재단 이사장, 정세균 전 총리 등 상임 고문을 만날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오늘부터 나흘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경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최근 중국이 반도체 필수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방문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사령탑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찾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류쿤 재정부장 등과 만나 양국의 무역과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문제부터 환율, 첨단 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 등 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옐런 장관은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But we do not seek to decouple our economy from China's. A full separation of our economies would be disastrous for both countries. 때문에 이번 방중에서도 중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중국의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3일 발표된 중국의 반도체 핵심 광물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포함해 서로를 겨냥한 주요 조치들을 놓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됩니다. 为维护国家安全和利益，经国务院批准，决定对加锗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经审查准予许可的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으로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하는 방향으로 갈지 관리 국면으로 갈지 그 향방이 좌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어제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와 함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에 흙과 바위가 쏟아지고 또 주택가 인근에서는 축대와 옹벽이 무너지면서 아찔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장덕진 기자입니다. 산에서 떨어진 바위 더미가 고속도로를 막았습니다. 중장비가 바쁘게 움직이며 돌과 토사물을 치웁니다. 어제 오전 7시 30분쯤 경북 대구시 불로터널 인근에서 밤새 내린 비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암석을 피해 갓길에 주차한 차량을 뒤따르던 25톤 트럭이 들이받아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정하기로는 한 353제곱미터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무게로는 한 700톤. 서울에도 100mm 넘는 비가 내리면서 강서구에서 도로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주택가 인근에서 저녁에 일어난 일이라 주민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소리는 엄청나게 컸어. 집안에서 소리가 엄청 커서 한참 이제 놀래가지고 진정을 하고 잠 못 잤어요. 잘. 충남 예산에서는 시간당 20mm의 호우가 내리면서 고물상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축대 바로 아래에 주택가 비닐하우스가 있어 토사물이 주택을 향해 쏟아졌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어제 새벽 1시쯤 지하상가에 물이 역류해 침수됐는데 출동한 소방당국이 펌프를 이용해 물 3톤을 빼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상가입니다. 밤새 물을 퍼냈지만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수건이 널려 있고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장마가 멈칫할 때 미리 붕괴 위험 건축물 보수와 침수 예방 등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낮 동안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장마 전선이 물러나자 다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강원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면서 수도권 곳곳에도 폭염특보가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강릉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도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낮 동안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에서 일부 남부지방은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2.4도 보이고 있고요.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한 동해안 곳곳에서는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31도, 대전 32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저녁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합니다. 밤샘 릴레이 필리버스터는 내일 정오쯤 결의대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마무리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을 방문해 부산 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은 지역 현안과 예산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시급 12,130원을 제시한 노동계와 9,650원을 제시한 경영계가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결정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중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 문제점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예정지를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소유한 땅 근처로 바꿔 특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실이 아닌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처가 카르텔이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 가밀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가 종점 예정지를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뀐 종점 주변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습니다.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는데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관의 해명이 부족하다면 또 추가로 소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계속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처가 카르텔,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이야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 TF를 꾸리는 한편 오늘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유령 영화 사건이 200건이라던 경찰은 이제 400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명의 아이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고 3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생사는 확인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태가 커지자 정부도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건 420건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약 200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2배가량 접수 건수가 는 겁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00건을 수사 중으로 경기 남부가 94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대전이 각 3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까지 15명의 아이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8명에 대해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 경기 남부청 등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353명의 아이는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출생 미신고 아동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2달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와 연계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서를 실시하고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된 2천여 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서도 내일까지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등 처벌을 낮출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던 그젯밤 올림픽대로에서 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치고는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시민들이 폭우를 뚫고 1km를 쫓아가 이 남성을 붙잡았는데요. 그중에는 2002년 월드컵 영웅 축구선수 이천수 씨도 있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비가 적신 도로를 따라 한 사람이 도망가고 그 뒤를 백발의 남성이 손짓으로 가리키며 따라갑니다. 잠시 뒤 흰 반소매 옷을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려 그 뒤를 쫓습니다. 얼마 후 경찰차가 도착하고 달리던 남성을 쫓던 이의 얼굴이 보이는데 전 축구선수이자 2002년 월드컵의 영웅 이천수 씨입니다. 뒤이어 경찰의 손에 도망치던 남성이 붙잡혀옵니다. 그젯밤 서울 동작역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술을 먹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남성은 곧바로 차를 버리고 도주했는데 택시기사의 도움 요청을 본 이천수 씨가 1km 남짓 추격전을 벌여 붙잡았습니다. 해당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남성을 입건한 동작경찰서는 이천수 씨와 그 매니저가 검거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천수 씨는 소속사를 통해 누구나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며 대단한 일을 한 듯 알려져 쑥스럽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음주운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도심 속 도로를 역주행하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남성이 검거됐는데요. 경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하던 이 남성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는데 입 안에 상처가 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시내 한복판 도로를 역주행해서 달려오는 차량을 순찰차가 막아서지만 그대로 도주합니다. 빨간불도 무시하고 내달립니다. 경찰차 2대가 양옆에 서서 도주를 차단해보지만 연달아 들이받고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이어가는 경차는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할 뻔합니다. 한밤중 도심에서 벌어진 추격전은 도주 차량이 경찰차에 스쳐 옆으로 넘어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역주행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전도됐습니다. 거친 추격전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운전자는 입안에 상처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묵묵부답으로 답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일단 이후에 음주 감지를 하니까 감지기에서 빨간불이 떠서 음주 감지가 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후에 체열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진우션 멤버 션이 광복절 마라톤을 앞두고 멍투성이가 된 발을 공개했습니다. 션 씨는 어제 발톱 4개가 빠져 엉망이 된 발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한눈에 봐도 아파 보이죠. 션 씨는 잘 될 거야 대한민국 4개에 빠졌던 발톱이 자라고 있고 엄지발톱 1개는 빠질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광복절 81.5km 마라톤은 이 상태로 도전합니다 라며 올해도 역시 광복절 기부 마라톤 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7월 14일 8.15런 8,150명 모집을 시작합니다 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션 씨는 지난 2020년부터 기부 마라톤 행사를 진행하며 참가비를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을 불사르는 션 씨의 선행이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살의 한 소녀를 크렘린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 4일 한 소녀가 푸틴 대통령에게 달려가 안기고 꽃다발을 선물 받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 지역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눈물을 흘린 이 소녀의 사진을 보고 푸틴 대통령이 소녀와 부모를 초대한 겁니다. 푸틴은 또 재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소녀를 바꿔주는가 하면 소녀의 고향인 다게스탄에 50억 루블, 약 713억 원을 지원하겠다고도 하는데요. 외신은 푸틴의 이런 행보가 배려심이 많고 통제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프리고진 반란 이후 통치력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평가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뉴욕에서 7월 4일 매년 독립기념일마다 열리는 핫도그 먹기 대회가 올해도 개최됐습니다. 행사장 가득 관중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제한 시간 10분 안에 핫도그를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을지 겨룹니다. 여성부에선 39.5개의 핫도그를 먹은 미키 수도 씨가 우승을 하며 축제 분위기는 달아올랐는데요.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도 관객들과 선수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남자 부문은 지난해 우승자인 조이 체스넛이 차지했는데요. 10분 안에 무려 62개의 핫도그를 먹어치우며 챔피언의 자리를 지켰다고 하네요. 1972년부터 열리고 있는 핫도그 먹기 대회. 선수들은 오랜 기간 준비하고 연습해서 출전하는 만큼 일반인들은 섣불리 따라해선 안 되겠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제주도 전역을 돌면서 조경수로 인기가 있는 이 팽나무같이 비싼 나무들만 골라 훔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도둑질도 모자라서 훔친 나무를 심어두려고 축구장 2개 면적의 보전 지역을 무단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산간 임야 한가운데 수백 미터의 길이 나 있고 주변 숲과는 다른 종류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산군부리 인근 보전 지역에 도유지와 사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훼손해 조경수를 임시로 심고 관리하는 이른바 가식장을 만든 현장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경업자 A씨와 공범 3명은 축구장 2개 규모인 15,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숲과 흙을 파헤치고 팽나무와 참빗살나무 등 7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불법 개발에 따른 산림 피해 복구비만 1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산지 불법 개발에 더해 임야에 자생 중인 팽나무 등을 훔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천과 대정 등 도내 전역을 돌며 훔친 나무만 79그루,
원산지 가격은 7천만 원 상당으로 검거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훔친 나무는 강원도 골프장 등에 조경수로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들이 그 현장에서 그 토석을 덮은 흔적들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주변에 있는 CCTV들을 분석하고 추적을 해서 추가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자치경찰은 조경업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중장비 기사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지난 5월 말 북한이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이 서해 공해상으로 추락한 이후 군 당국은 잔해물 찾기를 계속해서 시도했는데요. 결국 인양을 완료하면서 36일 동안 계속된 작전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정찰 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보도에 권용범 기자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직후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잔해물 탐색 인양 작전에 돌입한 군 당국. 해군 함정과 항공기, 심해 잠수사를 투입하며 36일 동안 이어오던 작전을 어제 마무리했습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하여 분석한 결과 정찰 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효용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때 카메라 등 광학 장비와 이를 담는 경통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육각형의 위성을 보여줬잖아요. 경통 같은 게 하여튼 조그맣게 2개가 보였어. 전자광학 카메라가 맞아요. 군 당국은 앞서 2단부 동체는 공개했지만 추가로 인양된 잔해물의 모습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인양한 잔해물을 앞으로도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재발사할 때 부품을 바꿔 분석에 혼선을 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평화롭게 해수욕을 즐기던 에메랄드빛 해변. 갑자기 수면 위로 상어 지느러미가 보인다면 어떨까요? 마치 몰래카메라가 의심되는 장면, 실제 상황입니다. 지난 4일 미국 플로리다 팬핸들의 나바르 해변입니다. 평화롭게 해수욕을 즐기던 사람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오는데요.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 물 위로 검은 지느러미를 드러낸 상어 한 마리가 인파 속을 헤엄쳐 다닙니다. 올여름 미국의 해변에는 이렇게 상어가 자주 출몰하고 있는데요. 지난달부터 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총 16건, 그중 9건이 플로리다에서 발생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치명적 사고는 없었다곤 하지만 어디 걱정돼서 물놀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찔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했죠.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성대한 불꽃 축제가 열려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가족과 함께 직관을 했다고요? 형형색색의 불꽃이 쉴 새 없이 펑펑 터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열린 미국 독립기념일 맞이 불꽃놀이 행사입니다. 링컨 기념관에서 발사된 폭죽들은 17분여에 걸쳐 워싱턴 DC 밤하늘을 수놓았는데요. 내셔널몰에 모인 수천의 인파가 여기저기서 터뜨리는 카메라 셔터마저 장관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도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 발코니에서 불꽃놀이를 감상했는데요. 예년보다 성대하게 치러진 독립기념일 행사였지만 잇단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얼룩지기도 했죠. 모든 사람의 평등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처럼 더는 아픔 없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롤러코스터의 360도 구간. 저거 돌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지 하고 걱정해 본 분들 계시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승객들이 3시간이나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고요? 멈춰선 롤러코스터에 탑승객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혹여 안전바라도 풀리면 속절없이 떨어지게 될 아찔한 상황.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무려 3시간이나 이어졌다는데요. 미국 위스콘신의 한 놀이공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역 소방과 구급차, 군 병력까지 총동원돼 사태 해결에 나섰습니다. 사다리차가 동원되고 구조대가 철로를 타고 올라간 끝에 다행히 8명의 승객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는데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될 공포의 운행.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해 보이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과점 체계를 이용해 손쉽게 이자 장사로 돈을 벌고 또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금융 독과점 해소를 지시했습니다. 신규 은행 허가를 보다 쉽게 내줘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는데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금융당국 수장과 8개 금융지주 회장이 만난 자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옆자리엔 5대 금융지주 회장을 제치고 대구은행을 소유한 김태호 DGB 금융지주 회장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중은행 진입 장벽을 낮추는 첫 타자로 등장한 셈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연함으로써 기존의 경쟁 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제4의 인터넷은행을 허용하고 저축은행 인수합병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선안이 이미 거대한 잡식 공룡으로 커버린 5대 은행의 과점 체계를 깰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많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전체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 대출은 64%에 이릅니다. 당기순이익도 전체 18조 원 중 12조 원가량이 5대 은행에서 나옵니다. 과점 체제 덕에 가만히 앉아 이자 장사로만 지난해 전체 이익의 94.3%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사회공헌은 지난해 7,800억 원 수준으로 그것조차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 예금을 사용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하려고 하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보면 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비대면 영업이 대세인 상황이라 기대만큼의 효과를 불러오지 못할 거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여자 월드컵 최종 명단에 16살의 혼혈 선수 KC 유진 페어가 깜짝 발탁됐습니다. 여자 축구 간판 지소연 등 황금 세대까지 가세한 대표팀은 역대 최고 성적인 8강에 도전합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로 당차게 언니들 사이를 휘젓고 다니는 이 선수는 23명의 여자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KC 유진 페어입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KC는 16살 1개월로 한국 축구 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월드컵에 나서는 선수가 됐습니다. I think my strengths on the field are my speed and my physical strength, and I think I can bring 1v1 attacking with my speed on the sides. 어리지만 두 발을 잘 쓰고 마무리 능력도 좋다고 한 콜린 벨 감독은 최종 명단에 충분히 들만한 자격이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간판 지소연 등 황금 세대와 함께 베테랑 공격수 박은선도 이름을 올린 대표팀은 사상 첫 8강 진출을 위해 오는 25일 콜롬비아와의 첫 경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So the first priority is to beat Colombia. That's all that I'm interested in. And I believe that we are good enough to do that. 이번 주 토요일 IT와 평가전과 출정식을 치르는 대표팀은 다음 주 월요일 출국 전까지 훈련을 한 뒤 결전지 호주로 향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나자 다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강원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면서 수도권 곳곳에도 폭염특보가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강릉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도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낮 동안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에서 일부 남부지방은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소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서 만조 시간대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3.2도 보이고 있고요.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한 동해안 곳곳에서는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31도,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